기지발동. 세 번째, 정주영과 거북선. 정말 내가 봐도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처럼 정신 나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냐? 천하의 정주영 아니냐? 여기서 무너질 내가 아니지.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아 먹고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소에서 만들 배를 사줄 선주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허허 벌판 모래사장 사진 한 장을 내밀며 당신이 내 배를 사주겠다고 계약만 하면 내가 영국에서 돈을 빌려 이 백사장에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어주겠소. 미친놈 취급당하기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니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이었던 그리스의 리바노스였습니다. 리바노스가 정주영의 배포를 믿고 미포만 백사장 사진만 보고 계약을 했어요. 선박에는 세계적인 리바노스지만 정주영의 사람 됨됨이에 밀려 파격적으로 정주영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역시 그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배를 만들어주겠다. 대신 배 값을 싸게 해주겠다.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계약금의 이자를 얹어주겠다. 그래서 계약금은 조금만 받겠다. 우리가 배를 만드는 진척 상황을 보고 조금씩 배값을 내라. 우리가 만든 배에 하자가 있으면 인수를 안 해도 좋고 원금은 몽땅 되돌려주겠다. 정주영은 리바노스가 보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에 있는 그의 별장에 가서 유조선 2척을 주문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합니다.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신화적인 이야기지요. 그 뒤부터 정주영은 부하 직원이 어렵다고 하면 해보기나 했어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정주영은 귀국하여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정문 앞까지 달려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그때 지도를 놓고 볼펜으로 그리며 본인의 구상을 설명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빙그레 웃으며 비서들에게 정 회장이 볼펜으로 그리는 대로 공장을 짓게 해주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훗날 박 대통령은 울산 현장에 자주 들러 막걸리를 같이 나누며 정주영을 격려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준비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짓고 그 조선소에서 다시 배를 만들어야 했지요. 그러나 정주영은 이때 그의 특기인 역발상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조선소는 조선소이고 선박건조는 선박건조다. 반드시 다 지어진 조선소에서 선박을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정주영은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병행해서 진행시켰습니다. 제일 먼저 스웨덴에서 배 만드는 설계사를 데려왔습니다. 배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배 만드는 공장도 없으면서 모래사장에 모래를 포크레인으로 퍼내고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올라오는 물을 펌프로 퍼내가면서 그 웅덩이 속에서 최초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공장도 없이, 도크도 없이, 모래를 퍼내 놓고 그 속에서 리바노스가 주문한 배 한 척을 만들면서 동시에 방파제를 쌓고, 바다를 준설하고 암벽을 만들고, 도크를 파고, 14만 평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거의 모든 직원들이 새벽 4시면 일어나 여기저기 고인 웅덩이 물에 대충 얼굴을 씻고 일터로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숙소에 돌아와 구두끈도 못 푼 채 잠을 자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정주영도 거의 울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어쩌다 서울에 오면 새벽 4시에 어김없이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른 새벽 남대문 근처를 지날 때면 부부가 그날 팔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며 길을 지나는 장사꾼들을 보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정주영은 자신도 모르게 목젖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만 생계를 꾸려갈 수 있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임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모든 이들의 삶은 다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진지하고 엄숙한 것이다. 얼마 안 되는 하루벌이를 위해서도 저토록 필사적으로 열심인데, 훗날 정주영은 그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유대감과 존경심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래 다 같이 노력해서 하루빨리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주먹에 불끈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배가 완성되던 날 막아 놓았던 바닷물을 딱 텄습니다. 물이 웅덩이로 쏴 들어오면서 배가 붕 떴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붕 뜬 배가 바다 쪽으로 진수 쑥 밀려 나갔습니다. 세상이 온통 뒤집어졌어요.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단 한 척의 배도 만들지 못했던 우리가 세계적인 대형 선박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제1위 조선국가로 성장하게 된 바탕이 되었습니다. 건조 능력 70만 톤, 부지 60만 평, 70만 톤급 드라이 도크 2기를 갖춘 국제 규모의 조선소 준공을 본 것은 1974년 6월. 기공식을 한 1972부터 2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하여 조선입국이라는 휘호를 써 주었습니다. 현대조선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한창 잘 나가는 듯 하던 조선사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다음에 76번에 계속됩니다.